1,030만 원 타는 저축을 해라. 1,030만 원. 왜냐면 1,000만 원 딱 1,030만 원 타면 30만 원 본인한테 상으로 줘서 그 30만 원 뭐 한우 오마카세를 가든 뭐 쓰는데 쓰고. 좋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뭐 2030 재테크 멘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네. 그 아까도 1억 얘기하셨잖아요. 네. 1억을 우선 모아야 된다. 네네. 그러면 왜 1억이냐?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1억은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멀게 느껴지시면 이런 말씀드려요. 그럼 5천이라도 모아보자. 또는 6천, 7천도 괜찮다. 네.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1억이 가면 참 기분이 좋겠죠. 어떤 네.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꼭 1억 안 되면 그럼 큰일 나냐?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뭐 어차피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이라는 게 뭐냐? 네.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몸을 써야만, 내가 움직여야만 나오는 소득이고, 자본소득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게 자본소득인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1인 가구보단 2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니까 네. 이게 자본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한다. 내가 잠깐 공부 좀 하려고 한 2년 휴직하려고 그래, 여보. 네. 그래도 남편은 회사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자본소득. 내가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내가 지금 안 되지. 근데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 그래. 그러면 뭐 당신 좀 뭐 쉬면서 뭐 준비할 때 내가 회사 가고 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혼을 할 때 1억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요즘 뭐 결혼 예식에 돈이 안 들어가고 뭐 작게 시작한다 그래도 네.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뭔가 이 결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1억이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약을 하려고 해도 내가 계약금은 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억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1억 없어도 할 수 있는 청약이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하락을 한다면 갭이 줄어드는데 네. 집값은 하락하는데 뭐 전세가는 또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갭이 순간적으로 조금 굉장히 좋은 데인데 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면 미래를 놓고 내가 주거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밥 먹여준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작아도 뭐 한 1억은 있어야 뭐 어디 그래도 명함을 갭 투자를 네, 해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지금 투잡 뭐 쓰리잡 이런 걸 네. 많이 하시는데 자기 하시는 일에서 어떤 이걸 사업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자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1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데에 어떤 소위 말하는 아주 마중물, 아주 기본이 저는 1억이라고 생각해서 1억을 얘기한 거지. 네. 그럼 뭐 1억 안 되고 뭐 9천이면 안 되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의 어떤 종잣돈 요거는 좀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제 완전 처음에 돈 모을 때 보니까 몇 백만 원일 때는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안 오는 몇천 되고 몇천 하면은 되니까 느낌 확 다르죠. 그러니까 월급보다 확실하게 큰 돈이 통장에 들어있다는 게 맞아요. 어느 순간 이거 좀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아까 그 250만 원 정도 버는 분한테 뭐 90만 원 쓰면서 150 저축해라. 그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막막하다 이런 얘기도 아까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러면 좀 급여가 좀 낮은 분들이 1억을 좀 빨리 모으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네, 뭐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꼭대기층까지 가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루하게 올라가든지 네, 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박에 올라가든지 네, 네, 뭐 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최대치? 제가 최대치. 그래서 한 방에 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네. 엘리베이션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만약에 실패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네. 155만 원을 가입을 해봐. 155만 원 했는데 물론 2달 만에 못 버티고 깰 수도 있어. 네. 근데 뭐 저축이 뭐 보험도 아니고 했다가 깬다고 뭐 나한테 손해 나는 거 없어요. 그러네요. 네. 해봤다라는 자신감, 해봤다라는 거는 언젠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에 도전을 해라. 그래야 본인의 잠재력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뭐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걸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저는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꼭 성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해보고 포기하더라도 해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맞습니다. 알고 뭔가 그래야 아이디어를 뭐 찾아내고 맞아요.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할 때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 정도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갑자기 막 점심시간에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로 뭘 할까? 뭐 어떤 좀 뭔가 뭘 살까? 뭐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내려가서 적금을 하나 가입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딴 생각 들까봐. 그냥 월급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39만 원인가 그 당시에 네. 적금을 들었어. 30만 원 월급 올라간다 그러는데 왜 39만 원 했느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9만 원을 해야 500만 원을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질러놓고 뭐 다음 달에 월급 30만 원 올라가는데 39만 원을 저축을 했으니 네. 내가 이거 못 버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던데요. 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기적금 들고 하면은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를 일부러 숫자를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해야죠. 그거를 달성하면 수표를 뽑아.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 달성했다고 스스로 막 그 맞아요. 기분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이제 저축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저축을 많이 하라 그래요. 82만 5,300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030만 원 타는 저축을 해라. 1,030만 원. 왜냐면 1,000만 원 딱 1,030만 원 타면 30만 원 본인한테 상으로 줘서 그 30만 원 뭐 한우 오마카세를 가든 뭐 쓰는데 쓰고 좋네요. 1,000만 원은 다시 뭐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의 의미를 딱 가지고 하는 그분은 저축할 줄 아는 분이에요. 네. 본인의 월급의 3개월 이상의 월급이 나오는 저축을 해야 목돈으로 생각을 하지. 네. 자기 월급에 3개월도 안 되는 돈을 타게 만들면 쓸 생각부터 안 한다 이거지. 한 3개월치는 돼야 큰 돈이다. 큰 돈이니까 좀 어떻게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하지. 그냥 뭐 한 200, 300 나와봐요. 그러면 뭐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구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의 한 3배 정도가 만기에 돌아올 수 있는 금액대 정도를 한번은 맞습니다. 몰아붙여 봐야 된다. 최소한.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저축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바로 막막한 게 있습니다. 데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트. 뭔가 결혼도 하려면 어쨌든 뭔가 좀 돈이 들어갈 수밖에 맞아요. 없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 비용 같은 것까지 아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아끼는 여자를 만나라. 남자를 만나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다 이것이 약간 네. 투자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까지는 조금 쓰는 걸 허용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이신데 많은 분들이 뭐 본인이 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돈 안 쓰면 못 만난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제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지. 네. 아예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트 통장 너무 괜찮습니다. 네. 이 데이트 통장이 왜 좋으냐면 내가 이런 걸 안 해놓고 쓰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난번에 저렇게 막 비싼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더니 안 사주니 애정이 식었나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합의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 또 저축도 많이 하고 미래를 잘 이렇게 대비해야 되니까 데이트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합의한 거기 때문에 돈을 조금 써도 전혀 내가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너무 나는 괜찮다고 보고요. 정말 문제가 아주 자잘한 거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문제지. 질러버리는 거. 예, 그것만 맞고 뭐 솔직히 뭐 평상시에 쓰는 거 뭐 커피 10잔을 먹을 걸 뭐 9잔을 먹을 거. 아이 그거는 뭐 별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질르는 거죠. SNS가 문제죠. 그렇죠. SNS.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카페인 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카페인 중독? 예, 카페인 중독이 뭐냐면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줄여서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말이죠. 갖는 본성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관음증. 네. 관음증 좀 이상한 거가 아니고 그냥 남을 이렇게 남의 훔쳐보는 얘기. 거를 인간은 아무래도 본성이 학습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옛날부터 원시 시대부터 뭔가 네. 남이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봐야 나도 생존이 되니까 이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남이 보니까 멋진 옷을 입었네, 뭐 멋진 차를 타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어떤 보고 난 다음에 이 모방증이라는 게 있어요. 모방 심리. 네네네.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야. 네. 뭐 따라해요. 멋져 보이고. 네. 그 SNS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과시욕. 예, 과시.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곳이 SNS거든요. 저는 카페인을 간헐적 단식이 좀 필요하다. 한 열흘 정도는 SNS 좀 안 보고 지내보면 네. 꽃이 폈네. 하늘이 아름답네. 뭐 이렇게 들꽃이 아름답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네. 와, 세상이 이게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다. 핸드폰을 2G로 바꿔야 되나.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소개팅 할 때
인스타 아이디를 달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또. 뭐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니까 네. 나는 SNS 전혀 안 하면은 저분이 나를 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뭐 만약에 본인이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라면 안 하는 스타일대로 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것도 맞아요. 뭐 이걸 내가 안 하는데 굳이 막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뭘 올린다. 아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안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매력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으면 돼요. 이유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골든 타임 이런 얘기하면서 특히 저는 저축에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건 다 때가 있다. 뭐 그렇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골든 타임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젊은 세대분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직장 생활하고 15년 정도 지나면 저축을 10,000원 한 장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15년이 왜 15년인가 봤더니 15년쯤 지나면 네. 일단 애가 한 1m 70 정도 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를 걔가 나이가 아니라 센치로 일단 말씀하시네. 키가 뭐 나이야 뭐 결혼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일단 한 15년 지나서 뭐 한 40대 중반 됐다 그러면 애들이 한 1m 50, 60, 70 이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돈을 거의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거든요. 이거는 소득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과거에 한 6, 7년 전에 월급을 한 3,500만 원 정도 타는 분을 만났는데 네. 그 두 부부가 한 3,500 정도 월급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도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갖고 한번 뭐 저희 동네기도 하고 그래서 놀러 갔는데 네. 차가 일단 2대야. 근데 차가 일단 범상치가. 일단 소득이 그 정도 되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일단 애들이 소득이 그 정도 되잖아요. 애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3천, 4천을 벌어도 네. 어차피 저축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월급 2, 300밖에 못 받으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축 못 하고 내가 나중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뭐 한 400, 500, 600, 700 이렇게 타면 그때 저축 많이 하겠다. 이거 천만의 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한번 회사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 타는데 나는 죽어라고 하면 200 저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대리 과장 그분들이 200 할 것 같냐?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하실 수 있어야 그때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보통 15년 지나면 아예 저축이 안 되니까. 그럼 골든 타임은 약 15년 정도. 그럼 그때 저축을 못하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면 뭔가 인생을 바꾸거나 하기에는 뭔가 쉽지 않죠. 투자금이 막 부족하고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죠. 그냥 흘러가는 네, 대로 맞아요. 가는 거. 그냥 계속 끌려가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저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그런다. 이게 비혼 딩크로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딩크족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때는 우리는 자녀 생각이 없다 그래도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나아. 그리고 그냥 하나만 낳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둘이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딩크족이 많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진짜 딩크족은 자녀가 없으니까 그럼 둘이 벌어서 돈 15년 지나도 저축하겠구나. 네네.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왜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 돈 들어가 신경 써 이거 하는 거가 스트레스지만 아이 없는 사람은 또 아이 없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애한테 뭐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들은 그걸 못 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니까 그걸 또 보상하려고 뭐 어디 막 캐나다에 오로라 보러 가고 뭐 여행 가고 즐기고 무슨 사는 뭐 거니까. 저기 뭐예요 스킨스쿠버 막 네. 외국 돌아다니까 아니 그 돈 좀 아이한테 안 들어갈 돈 좀 잘 세이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활이 안 돼. 아니 뭐 요즘 뭐 강아지를 5마리 키운다든지 이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하여튼 뭐 돈은 어디든 나가더라고. 그러면은 그 15년 동안 골든 타임을 잘 지켜가지고 네. 노후 대비까지 잘 가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 사실 좀 결론이 좀 좋은 건데. 저축을 골든 타임 때 많이 하면 네. 저축에 나름대로 관록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도 훨씬 더 재테크를 잘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네. 제발 좀 돈 좀 열심히 모아라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플렉스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네. 둘이 버는데 막 소득이 1,000만 원이야. 막 32살인데. 야 근데 얼마 저축하나 봤더니 막 900만 원. 네. 아니 차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가난한 사람의 빈곤이라는 게 금전적 빈곤이 아니에요. 잘 보면은 열정이 빈곤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조금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어려움에 적응해버린 거죠.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이런 거지 뭐. 이러면 개선이 안 되는 건데 네. 청년 세대에 지금 어렵고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네. 내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열정의 빈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표 없는 저축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에 목표를 가진다면 그러니까 1억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단순히 저축 가지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뭘 하는 게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재테크라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딱 두 가지밖에 돈이 안 가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아니면 도. 굉장히 돈이 스페큘레이티브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성장주, 미국의 뭐 성장주나 뭐 NFT, 뭐 코인 뭐 이런 거는 대단히 사실은 미래 기대감에 의존하는 자산이라 사실은 약간 뭐 아니면 도죠. 약간 위험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반대로 뭐 달러나 금이나 뭐 서울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굉장히 안정지향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밖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돈이 굉장히 아주 스페큘레이티브한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언스페큘레이티브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지향형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지향형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쯤 돼서 네. 어떤 자산이 가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살아남겠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올랐을 때 팔았다가 떨어질 때 사고 다시 오를 때 팔고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죠? 결국은 주식은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갈 뿐이고 네.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서 큰 돈을 번다는 거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일반적으로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주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0, 30년 후에 어떤 자산의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적일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20, 30년 후에 가치가 가장 있을 자산인데 자 보세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월세죠. 네. 월세가 과연 20, 30년 후에 건물 상가가 살아남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절대 살아남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서장훈 씨처럼 한 달에 생활비가 1,000만 원 필요한데 아니면 뭐 월세가 한 7천 들어온다. 뭐 그러면은 그거는 좀 뭐 안 들어오는 애가 있어도 뭐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 없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4, 500 필요한데 4, 500을 상가 건물에서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잘 받아내고 그 아파트를 상위 입지로 올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몰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 입지로 가려면 평형은 절대 넓히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무슨 대형 평형 오히려 좁혀야 돼. 좁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대형 평형에 살고 싶다? 대형 평형 전세로 사세요. 보유는 25평이나 30평 이내로 하면서 입지를 끌어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퇴할 때쯤 되면 상위 입지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 자, 200만 채, 300만 채를 아무리 지어도요. 소위 말하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입지는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외곽이 아무리 진다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뭐 사실 집값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김밥, 짜장면, 라면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호텔에 맛있는 식사 요리가 가격을 하락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겠느냐. 야, 김밥, 라면, 짜장면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호텔에 식사 비용 좀 내리세요. 그거는 시장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20, 30년 후에도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그 근처에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 사시면 더 좋고요. 뭐 혹시 조금 뭐 빡빡해서 거기 못 산다 그러면 그냥 렌트해 주시면은 그 현금 흐름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는 그 차원이 다른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갖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목표로 가지만 한 번엔 못 가는데 한 번에 못 가죠.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못 가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한 칸 한 칸 계단식으로 올라가라. 맞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현재 삶을 약간 많이 희생하라처럼 들리겠지만 네. 저는 그걸 희생하면서 온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 희생한 게 그러면 막 난 불행했느냐? 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100만 원을 한 달에 생활비를 쓰는 사람보다 50만 원을 쓰는 사람이 2분의 1만큼 행복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처럼 부의 소비에 의한 기쁨보다는 부의 연속성에 의한 기쁨을 추구하시면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 그리고 뭐 1인 가구가 사실 막 그냥 뭐 웬만한 직장 다녀가지고 막 뭐 서울에 집을 큰 거 좋은 걸 산다 이런 건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건 사실이나 네. 뭐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뭐 100억 200억짜리를 가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길은 이거니까 음. 요거를 우선 준비를 하면서 맞아요. 뭐 본인이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찾아가면 되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경필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라는 책을 내셨는데 사실 네. 그 짠테크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 짠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고생한다는 그런 의미도 네. 좀 표현이 돼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짠테크 하다가 좀 지친 분들한테 좀 뭔가 희망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지금 짠테크라는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현타가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위로하는 거로 끝나면 그냥 위로는 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네. 당연히 현타가 오고 힘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참 우리는 배고픈 괴로움은 못 느껴봤잖아요. 솔직히 우리 세대는 뭐 네. 굶주림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또 옛날에 우리 그 6.25 전쟁이나 이런 걸 겪었던 우리 분들은 야, 이거 저도 굶어보는 고통을 몰랐는데 네.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거를 자꾸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자꾸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고통이 진짜 고통이 돼요. 네. 가장 괴로운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지옥입니다. 아,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근데 나는 저기 가지 못 가. 나만 괴로워. 여러분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안나라는 드라마예요. 수지 네, 씨가 네, 나오는 네. 드라마.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자꾸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지옥 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옥인데 다 같이 지옥이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고3 그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 옆에 친구들 다 그냥 뭐 힘들고 군대 가서 어떻게 버텨? 그냥 전우들 다 힘들잖아. 그런 건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진짜 지옥이 뭔지 아세요? 나만 힘든 거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네. 지금 힘든 게 나아요. 네. 절대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응원의 메시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은 본인한테 잘했다고 상도 좀 주시고 네. 1,000만 원 한 번 모을 때마다 30만 원씩 재밌는 데 쓰세요. 그거 되게 그런 좋은 것 건 같아요. 해야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